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8일이고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그 올망졸망국지로 이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하고, 중국 열기구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해요. 약간 좀 색깔이 좀 다른 방향입니다. 자, 이 영상을 제가 어젠가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뭐 댓글을 제가 지나치면서 슬쩍 보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 영상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열기구의 마지막 고도가 제가 1.8에서 2km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상에서. 예. 그런데 그게 이제 18에서 20km였다. 그 미사일을 쏜 전투기의 고도는 약 16km였고 F-22가 블룸버그에도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원 기사 밑에 있는 기사입니다. 유라시안 타임스. 그리고 그 해당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마 이것을 환산을 하면서 미터로 할까 센치로 할까 센티미터로 할까 하다가 헷갈리는 결과로 0이 한 자릿수가 차이가 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류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고침 공지를 이 영상의 그 설명란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분한테도 이제 답글을 이제 달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상황 전체를 제가 파악을 하면서 봤던 그 중국 열기구의 상황을 봤을 때, 보도는 저렇게 됐지만 실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 찾아본 결과를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크게 참고가 됐던 내용들이, 사건이 처음에 발생하고 나서 격추되기 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동영상 몇 개를 제가 구했어요. 물론 이제 격추되는 동영상도 구했고, 그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오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제가 한 3개 정도 짧은 걸 구했는데, 일단 앞에 하나 보실게요. 예. Buddy, I am sitting in my driveway here in Billings, Montana. And at first I thought it was a star, but I thought that was kind of crazy because it was broad daylight. I'd seen some news reports of some airspace restrictions here in Billings. And so I thought that was a little suspicious. Reports said it might be a Chinese balloon. It seemed so brazen and just so insane to me that anyone would even attempt to just push a balloon over the sky, because to me it was just like, this thing is so visible in the sky. I think that it would be ridiculous if the government didn't retrieve it. I mean, obviously, I think that's the first course of action, is to get it out of the sky through whatever means they need to, and just retrieve it and investigate its origin. 자기 집 앞 주차장에서 찍은 거예요. 휴대폰으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크게 찍힌 거죠. 예. 처음에 이제 달인 줄 알았다는 거죠. 예. 별인 줄 알고, 그건 한낮이었다. 정부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이걸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이 어디서 온 건지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 이게 아마 일반인의 상식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근데 그걸 결국 바다까지 이동시킨 후에, 이동시킨 걸 본 다음에 이제 격출시킨 셈이고. We got this weird thing above the. This thing is weird. This thing is up in the sky. And I have no idea what it is. It's been there stationary for about the last 35 minutes. That's the moon. It's a little fuzzy out here, and it's a kind of a cruddy phone, but it's slightly overcast. Well, what the heck is that? 자, 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찰을 해서 다 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분명한 거예요. 의아해하죠. 갑자기 나타났는데. 예. 그리고 아까 뭐 내용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거를, 확보해가지고 어디서 온 건지 자초지종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다. 정보해야 할 일이 그거다. 예,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저걸 이렇게 남의 나라 것으로 보이는데 막 돌아다니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국민으로서.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자, 저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보셨죠. 저게 고도 20km 상공의 열기구가
우리 휴대폰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저렇게 찍힐 수 있느냐. 아까 흔들림도 별로 없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고도는 훨씬 낮았다. 이 스파이 열기구 또는 그냥 열 관측용 죄송합니다. 기상 관측용 열기구더라도 이게 조금만 찾아봐도 열기구는 보통 성층권에서 활동하게 돼 있어요. 운용 고도가 20에서 40km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그 BBC 오늘 좀 전에 보신 동영상도 BBC 겁니다. 그 같이 기사에 있던 내용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런 이제 스파이용으로 쓰는 경우에 제가 봐서는 기상 관측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 뭐 한 20-30km 고도에서 쓰는 거예요. 20에서 40km 사이에. 자, 20km 사이, 20에서 40km 사이에 아주 높은 고도예요. 예. 좀 이따 다른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은 하늘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우주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20km라는 상공이 어느 정도 높은 거라를 아마 감을 잡으시게 될 겁니다. 예. 그게 저는 여기에서 동의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덱스에 가서 우리 고개 비행팀 있죠. 예. 그리고 F-16도 미군도 이제 참여해서 기동을 선보이는데 고도를 순식간에 한 5km 정도로 올 때가 있어요. 수직으로 쫙. 조금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이름이 기억났네요. 그것들이 보통 고개 비행을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야산 높이 정도에서 해요. 예. 고개 한 작품을 하고 다시 이제 비행기들이 흩어져서 재정비를 해서 그 재정비를 할 때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조금 멀리 날아가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대형을 갖춘 다음에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 보시면은 비행기 조금만 멀어져도 안 보여요. 예. 자, 기구는 비행기보다 크겠죠. 예. 둥글고 스파이 열기구면은 아마 색깔도 하늘색이랑 비슷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잘 눈에 안 띄게. 이게 사람 눈에 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스파이성 제로잖아요. 그죠? 예. 그걸 지금 미국에서는 20km라고 주장하는 거고, 지금 봐서는 몬태나에서는 아주 낮았다는 거잖아요. 휴대폰에 잡힐 정도로. 그러면 다시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면서 거꾸로 고도가 올라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좀 억지 추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예.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우리 사람들이 그 고도에 대한 감이 없다는 것을 너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네, 미국도 한국이랑.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울컥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꼼꼼히 찾아봤어요, 제가. 다 찾을 수 있어요. 민간인도, 보통 사람도. 지금 우리가 강력한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저라는 사람이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다고 그랬다면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이 정보 찾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 몇 번 뒤지다가 포기했겠죠. 백과사전 몇 번 찾아보다가 포기했겠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잖아요. 유튜버가 있잖아요. 다른 수단들이 있잖아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더 이상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알게 돼서 이래 된 거지만 사실 이렇게 된 지는 오래됐거든요. 그걸 우리가 느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적으로 보여요. 아, 이게 그 수단이구나. 세상이 나아지는데. 나아질 여백이 아직 있다, 여지가. 그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프랑스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달려 있고 위에는 이게 이 이름이 뭐라고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세계 기록을 깼어요. 최고 고도 기록. 얼마나 하늘 높이 도달할 수 있느냐는 기록을 깼어요. 깬 기록이 5.7km예요. 그러면서 저 상공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최대치가 5.7km고 그보다 낮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게 잠깐 도달했을 테니까 기록 찍고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게 패러글라이딩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사람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진을 제가 이제 영상 내용을 캡처한 것인데, 자, 5km 정도 올라가도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쌍안경 중에서도 배율이 상당히 높은 쌍안경이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걸 찾으려면은 이걸로밖에는 볼 수 없어요. 고도가 5.7km인데 그보다도 뭐 더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고도는 자그마치 20km예요. 20km. 이거보다 4배 정도 높아요. 자, 5.7km 상공으로 추정이 돼요. 저기 앞에 고도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정확히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때를 찍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 사람의 동영상에서 가장 높은 데서 찍은 사진 같아요. 자, 밑에 지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건물의 형태도 잘 안 보입니다. 5.7km만 가더라도. 그리고 저 지평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예, 이게 5.7km입니다. 여러분. 이 고도에서 그 골든 이글스가 고개 비행하면 밑에서는 안 보여요. 이거보다 훨씬 낮게 저기 있는 산들 저 높이 정도로 날아야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음도 들리고. 예. 자,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계속 언론에도 뭐 폭스뉴스에도 CNN에도 뭐 MBC에도 인터넷에도 예? 다 아까 뭐 어떤 분이 댓글 다신 것처럼 블룸버그에도 고도 20km에서 격추시켰다. 그리고 뭐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비행기가 F-15하고 F-22밖에 없어서 그들도 뭐 고도 16, 18km 정도에서 미사일 쏘서 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격추 동영상 사람들이 찍은 휴대폰 동영상은 똑같이 또 묶여져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뉴스에도 그 엄청난 모순을 어떻게 하라고 안하 무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만 뭐 사람들을 국민들을 멍멍이 하고 꿀꿀이로 보는 게 아니구나. 전 세계적인 추세구나. 기분이 좋아진다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한 봤던 건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까 자료 정정하면서. 그 미그 29 뒤에다가 모르겠어요. 돈을 받고 태운 건지 아니면 뭐 누굴 태운 건지 누굴 태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예. 고도 20km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사진상으로는 고도 17km 정도까지는 사진이 있어요. 그 조종사의 시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스페이스 어페어스라는 채널에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제가 점표로 동그라미 치는 거 보이시죠? 점선으로. 고도 12,000m예요. 즉 12km예요. 12km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위성 사진처럼 보여요. 예. 밑에 보이시죠? 왼쪽이 육지, 오른쪽이 바다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만은 인간의 흔적이 안 보여요. 거의 고도 12km만 돼도. 그리고 바깥에는 공면이 싹 둥그러지려고 그러죠. 약간 우주 공간, 약간 인공위성 느낌이 살짝 나죠. 예, 이게 12km예요. 여기서 8km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말하는 20km를 하려면. 그래서 미사일 맞아서 풍선이 팡 터지는 게 사람들 휴대폰 다 찍혔잖아요. 이 휴대폰 찍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이 12km만 되더라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예. 자, 이거는 고도 17km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 뒤에 지평선이 훨씬 동그라진 게 보일 겁니다. 예. 자, 이 정도고 이렇게 오른쪽 밑에 점선 동그라미 보이시죠? 노란색. 고도 17,130m. 이거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 피트로는 56,190피트예요. 예. 중력 가속도는 1G가 걸려 있네요. 딱 평행하게 비행하고 있는 거죠. 예. 뒤에 실린 고객이 힘들지 않게. 그죠? 속도는 지금 시속 600km예요. 우주선처럼 싹 떠가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지상에 구분이 됩니까? 좀 전에 12km하고 천지 차이죠? 그때는 뭐 강줄기도 보이고 뭐 이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이게 흐린 날과 맑은 날 크게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미 저 대기권에 이제 뿌연 것은 황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안에 대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고도 이 정도만 돼도 공기 밀도 엄청나게 낮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산소 호기 끼는 거 아시죠? 저산소증. 백두산만 올라가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산소 탱크 들고 안 차고 가면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 힘듭니다. 그 2, 3km밖에 안 되잖아요, 높이가. 에베레스트 8, 9km죠. 산소 거의 없잖아요.
이제 뿌연 것은 대기입니다. 대기. 그런데 이걸 지상에서 보인다고요? 예, 이게 좀 심하죠. 예. 자,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영상 하나만 더 보시죠. 뭐 마지막에 거. 뭐 격추 동영상이고 저기 이제 미국 동부 해안가 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찍은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F-22가 다가오고 있죠. 예. 오른쪽에 또 보이는 동그란 동그라미가 기구입니다. 열기구, 풍선. F-22가 미사일 발사했죠. 미사일이 쭉 가고 비행기 우측으로 선회해서 나오죠. 이게 고도 20km에서 보이겠습니까? 예, 사람이 이야기하죠. 비행기에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미사일이었다. 그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폭발이 있었다. 폭발까지 보이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뒤에 소리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연기가 나고 서서히 떨어져 내리는 게 보였다는 거죠. 예. Whoa! Did you hear that? A few moments after the impact, the sound of the explosion can be heard at ground level. Then the remains of the balloon, its canopy torn to shreds, falls to the earth.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고도 20km 정도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고도 17km예요. 12km에서 17km 올라오니까 이만큼 바뀌었죠. 5km 올라왔는데 여기서 3km 더 올라가면 더 달라진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좀 전에 우리 연출된 그 장면이 거의 고도 20km에서 발생한 일을 지상에서 휴대폰이나 다른 카메라, 뭐 휴대폰이든 초고성능 카메라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찍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사일이 발사하는 연기띠도 구분이 되고, 예. 그리고 a few moments later,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몇 초 후에예요. 예, 잠깐 뒤에, 맞죠? 잠깐 뒤에, 몇 초 후죠. 그 폭발음이 들렸어요.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화가 났어요. 저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고도가 20km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시죠? 소리의 속도는 초당 340m예요. 0.34km. 자, 고도 20km에서 요격이 됐어요. 폭발이 됐어요. 그 폭발음이 지상까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초속 0.34km면 1분이 걸려요. 기상에 도착하는데. 네. 그리고 저 고도가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속도는 더 늦어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이따 들려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1분이 넘어가면은 좀 전에 내가 눈으로 본 그 폭발 장면하고 이 소리하고 머릿속에서 연동이 잘 안 돼, 연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또 생각이 있으시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이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사실을 왜곡하려는 큰 목적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예, 그게 우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제시한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 뭐 이렇게 결론이랄까 이런 게 이제 생기셨을 텐데, 개인이 찾아본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저의 오류일 가능성도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가능성이 예전에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사실이라면은 제가 이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인류의 현 수준이구나. 예. 어떤 여론 왜곡이라는 거, 그리고 그걸 뭐 프로파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실 심하게 왜곡하는 경우, 이게 심해서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20km 고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사진들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걸로는 중국의 열기구가 20km 상공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심지어는 약간 보는 사람이나 미국 사람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안은 전 세계를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강대국 두 군데가 다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걸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무시의 느낌을 주고 있죠. 자, 그런
그런 것이 우리 인류의 현재 수준이다. 그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 왔다. 우리가 옛날에 정보의 접근성이 더 떨어질 때는 더한 일도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신선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만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시면 정말 우리 너무 순진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희망을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보의 독재화죠. 그래서 요즘 그런 소리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어디는 뭐 민주국가고 어디는 뭐 독재국가고. 뭐 그런 차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더 큰 존재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은 고도 20km 올라가가지고 딱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미국 살든 어디 살든. 오늘 그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정보의 독재화에서 이제 정보의 민주화의 시대로 왔다. 예. 저 같은 사람도 맞고 틀리든지 간에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 딴지를 그려볼 수 있잖아요. 저 혼자 그러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만 이게 저 혼자만 가진 수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도 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분야에서 또 그런 일들이 또 맞닥뜨릴 수도 있고 세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제 힘이거든요. 예. 즉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도 과거와는 전혀 많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동시에 또 희망도 느낀다. 이거구나. 이것이 세상 변화의 힘이구나. 우리의 문제, 우리 내부의 문제 있죠. 엄청나게 좀 심각하잖아요. 한반도의 문제, 엄청 소중한 일이죠. 예. 세계의 문제. 예. 또 그 핵심은 이거구나. 예. 그리고 우리 민초들이, 우리 풀뿌리들이 이제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들이 쫙 맞춰져 나가면 대단한 힘을 만들 수도 있겠고, 이게 세상을 바뀐다고 말을 했을 때, 세상을 바꾼다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원동력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